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이동훈 기자님, 절 같은 데 많이 가보셨나요? 네, 저희 어머님이 불교 신자셔서 어릴 때부터 자주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절, 그렇군요. 저는 어디 이제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에 놀러 갔는데 우연히 가는 길에 절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가보고 그 외에는 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한번 떡 얻어 먹으러 가본 적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절에 가면은 이제 그 색깔 좀 특이한 그 뭐죠? 녹색, 뭐 빨간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칠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단청이라고 하죠. 네, 단청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볼 때 옛날 고사찰에서 이제 보는 그런 단청하고 최근에 지어진 그 절들에 그려진 단청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다르시던가요? 그러니까 왠지 최근에 지어진 거는 뭐랄까 좀 인공적이다? 약간 흉내낸 것 같은데 약간 세련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좀 느낌 들고 말로 표현은 못하겠네요. 뭐 그 옛날에도 처음 만들었을 땐 그런 느낌 들지 않았을까요? 약간 발해야 이게 제맛이 나는 그런 네. 색인가. 아무튼 이 단청이 이제 원래 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옛날 목조주택에는 단청을 다 칠하는 거잖아요. 네. 북한이 이번에 뭐 단청의 그 안료를 새로 개발을 했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냥 페인트 하나 새로 개발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무슨 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단청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청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장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단청을 칠한 이유는 뭐 보기 좋으라고 칠하는 것도 기본 있겠지만 그 비바람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나무로 만들잖아요. 좀 네. 썩지 않습니까? 물에 젖고 이러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 이제 나무 가구 같은데 니스 칠하듯이 네.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광물 원석을 갈아가지고 색깔이 있는 원석을 갈아서 그 색깔을 구현을 한 다음에 접착제 같은 것과 섞어서 바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르고 나면 빛깔도 좋고 보관도 진짜 보존도 오래되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무래도 뭐 돌은 오래된다고 돌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돌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 물감이면 확실히 오래 가겠네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옛날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복원한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청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어색하다 아니면 뭐 인공적 느낌이 난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단청을 어떻게 잘 복원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네. 좌지우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림을 일단 잘 그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물감. 그렇죠. 물감 자체에 또 중요한 게 있다. 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탈색을 방지하고 빛과 기후에 강한 단청 안료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안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 돌이 한국에서 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이 수입을 했다고 해요. 아니 돌이야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 근데 이제 그 색깔을 특이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재청에 따르면 예. 조선시대에 사용된 안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황해도에서 일부 붉은색 원료를 구해서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서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초반부터는 화학 안료를 수입해서 또 함께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그 돌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의 하는 거고요. 수입을 한 거군요. 네. 지금도 그 남아메리카 쪽에 그런 돌이 많아서 남아메리카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돌을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돌을 수입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쪽에 돌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진짜 산에 가면 돌 엄청 많고 그 돌 중에 색깔 빨주노초 파는 거 다 있던데. 그게 뭐 그렇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뭐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아유 참.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다는 거죠. 이거.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이 단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 안료를 완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어디서 만든 거예요? 뭐 이것도 연구소 네. 같은 데서 만드는 건가? 그렇죠. 이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외장재 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외장재 연구소에서 자체 원료와 기술로 단청 안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문헌 자료 이런 것들도 막 찾아보고 인민대학습당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최신 기술도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극복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100% 자체의 힘으로 해결을 해서 결국 완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안료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합성 공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합성 공정을 그 합성 공정을 만들었고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새로운 공정도 확립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원래는 아주 먼 이제 외국에서 색깔 있는 돌을 수입해다 그걸 갈아서 이제 안료를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개발한 건 자체 원료니까 그럼 이게 자체의 어떤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돌이 아닌 다른 원료로 만들었다는 건지 그런 건 뭐 예, 그건 딱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확인되진 그래요? 않았는데 네. 그 기본 단청 안료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물과 기름에 녹지 않는 유기물질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광석 쪽이 아닐까라는 저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합성 안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게 그 화학 약품을 합성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자료가 안 나왔다니까 뭐 알 수는 없고 네. 짐작만 할 수밖에 없네요. 짐작해 할 수가 없죠. 광물질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유기물질을 이용했든지 그 예전에 전통적인 단청색과 색 특성이 똑같은 합성 안료를 개발했다. 요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안료를 가지고 평양의 련광정이라는 곳과 칠성문이라는 곳, 이곳의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는데 이게 이미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새로 막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사용까지 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북한의 언론들이 가끔씩 좀 이상하다니까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새로 개발한 것처럼 막 보도를 해가지고. 알고 보면 몇 년 전에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색깔이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물감이나 이제 물감이 아니라 이건 단청 안료는 좀 특이한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나요? 수입하는 네.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원료 같은 게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 안료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전통 방식을 그 다시 구현하는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 방식을 구현하려면 결국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서역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광물을 이제 수입하게 된 거고 일본이나 네. 이쪽도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광물을 수입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부터 이 단청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은 했는데 네.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밀 분석 네. 이런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층적인 분석 연구를 한 거는 1989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여 점의 그 문화재를 분석을 했고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 안료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물감 하나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해외에 이제 어느 과학자들이 새로운 파란색 물감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뭔 파란색 물감, 동네 문방구 가면 다 파는 걸 가지고 난리나 했더니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합성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독특한 파란색을 내게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서 새롭게 뭐 이제 무슨 블루 해가지고 이름까지 붙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물감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나 보다 이런 것 좀 알게 됐는데 네.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원료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합성법으로 새로운 안료를 개발했다 뭐 이런 거고 이걸 자체 그 원료를 가지고 수입한 원료가 아닌 자체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단청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 문화재 같은 데다 많이 이제 사용됐던 거니까 우리 문화재에 바르는 물감은 우리 원료를 이용해서 쓰는 게 맞다. 뭐 이런 어떤 철학적 개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북한이 그런 면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굳이 단청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단청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